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이 진술합니다. 이 진술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통화입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 진술을 하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KBS와 만나 형량 거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경부터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하고요. 의율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안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해 추가 수사를 맡고 있다고 한 부분은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선 검사의 이런 발언은 진술 방향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관련 증거를 피의자 측과 논의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핵심인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단 말도 반복됐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해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는데도 추가 자백을 요구한 거라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그 귀한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박정현 씨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 전주페이퍼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유독가스, 황화수소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순찰 업무라 2인 1조 작업이 필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박정현 씨가 숨진 당일엔 황화수소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제지공장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휘발성이 강한 만큼 보통 사고 당일에 바로 유해가스를 측정하는데 이날은 아예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고인이 숨진 장소에서 절대 나올 리 없다던 유독가스가 공개적으로 검출된 사건. 그러나 경찰은 단순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살 청년이라고 다 대학교 잠바를 입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청춘은 교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또래보다 빨리 첫 출근을 하는 이들의 일터는 이제 안전해졌을까? 실습생 안전사고는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직업학교입니다.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배웁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 4일은 회사에 가서 실습을 통해 배우는 이원화 과정입니다. Ganz klare Vorteile. Ein Mitarbeiter, den ich ausbilde, den kann ich auch so formen, wie ich ihn brauche. Und wir investieren ja in die Zukunft. 노동조합도 학생들의 안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과 달리 독일이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 재해자 수를 1명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건 이런 촘촘한 안전망 덕분입니다. 한라산으로 향하는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식당. 저녁 무렵 20여 명이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미리와 일일이 맞이하는 한 사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1월 5급 정무비서관에 임용돼 오영훈 지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밖에도 전직 지역방송 사장과 건설업자, 지역 이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읍면동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날 모임을 사전에 공지하며 오영훈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 날짜를 명시하고 언론사 여론조사 예상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개설된 건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인 전직 비서관이 채팅방을 만들었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공무원 최소 4명이 직접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외부에 뿌릴 온라인 광고물은 물론 전화번호도 공유합니다. 읍면동지 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리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 해가지고 이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찍어놓은 거죠. 제2, 제3의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현직 공무원이 111명을 초대해 개설한 대화방. 처음에는 마치 스포츠 포럼 대화방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회원을 초대하면 읍면동지 회원이 오영훈 지사의 여론조사 홍보물과 오 지사 방송 출연물을 올립니다. 오영훈 지사의 모임 참여가 확인된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연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전체 5개인 전주 시내 버스 업체 중 한 곳인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버스 30대를 운행하며 전주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시민여객 소속 시내버스 25대가 현재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전주시에 내야 할 억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해당 업체는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버스 운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고 압류된 차량들은 지금도 시민들을 태우고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매년 40억 원 이상 유지되었고 올해 역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과감하게 보조금을 안 준다는 그런 검토도 했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시민 불편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민 여객 측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외부 경영 환경 악화로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금만 밀린 게 아닙니다. 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시내 버스 무정차 운행과 자료 미제출 등 각종 위반 사유로 시민 여객 자동차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5,600여만 원. 하지만 수년간 체납하며 납부할 금액은 1억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전주시는 시내 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 성과를 평가한다지만 체납 여부가 평가 요소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40억대 보조금은 지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관리 기준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경북을 뒤덮었던 2025년 3월 22일. 그날의 화만은 이 땅에 붉은 낙인을 남겼고 사람들의 권리를 태워버렸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지난 경북 산불의 경우 피해가 컸던 만큼 특별 주거지원비까지 추가로 지급됐지만 일상을 되찾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산불은 집과 시설만 태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농민들의 생계 기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산불. 그 참혹한 풍경은 한 재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9년 2월 70여 개 마을을 집어삼키고 17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호주의 블랙 세터데이. 일명 검은 토요일 말입니다. 블랙 세터데이는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고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조직을 통합해 대응 기구를 만들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산불 대응 원칙도 달라졌습니다. 산불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경보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경보와 대피 체계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대형 산불을 막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산불 이후 우리나라도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이른바 산불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첨단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산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산불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멉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고
농촌의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아온 농민들, 그들은 다시 땅을 일굽니다.